376페이지. 그래서 내일 아마 오늘 못한 거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마무리 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376페이지는 특별히 볼 거 없고요. 377페이지 중요합니다. 거기 보시면 결손금 및 2월 결손금의 공제, 여기 중요해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결손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 보는 거예요? 손해 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손해 보는 게 이제 결손금인데, 우리가 이제 결손금에서 아셔야 되는 게 시험 문제가 두 가지로 나와요. 거기 밑에 보시면 사업소득의 결손금에서 첫 번째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거기에도 잘 써 있는데요. 타소득에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공제라는 게 빼주는 거예요. 근데 왜 빼주냐면 결손금이라는 게 손해본 거잖아요. 그래서 손해본 거 관련돼서 빼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78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임대업 외에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 가능해요. 그래서 나중에 아니라 다다음 주에 이제 쪽지 시험 조금 볼 건데요. 조금 볼 건데 우리 종합소득 외우실 때 꼭 순서대로 외워 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대로 외워야 된다고요? 순서대로. 그래서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근데 왜 이렇게 하셔야 되냐면은요. 왜 꼭 순서대로 하셔야 되냐면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부동산 외에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보시면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 요 순서를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업 다음이 뭐예요? 근로잖아요. 근로 다음이 연금, 연금 다음이 기타. 그래서 이거는 꼭 순서대로 외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꼭 순서 잘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 그것도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는데요.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15년. 그래서 미공제 결손금은 몇 년이요? 15년. 그거 좀 봐주세요. 그래서 2월 결손금은 15년 동안 할 수 있다. 그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됐고
요거 됐고 나머지는 보실 거 없어요. 그래서 저 순서 저런 거 좀 종종 물어보니까 저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가 이제 실기하고 연관성이 좀 많은 파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기부터가 이제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파트예요. 380페이지. 그래서 380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인적 공제라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인적 공제라고 있는데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나이 그러면 20세 이하, 그 다음에 60세 이상.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나이는 저거예요. 만 나이예요. 그래서 어떻게 빼시는 거냐면 올해 2022년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2000년생이래. 그러면 2022에서 2000년생 빼면 22살. 그래서 연도만 빼는 겁니다. 몇 월 며칠생 이런 거는 1도 신경 쓰실 게 없어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득. 그러니까 나이하고 소득에 따라서 이제 나누어지는 건데 일단 20살 이하여야 되고 60세 넘어가시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봐두셔야 되는 게 나이 무관. 그래서 배우자,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기초생활 수급자는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놈의 혹시나 때문에 외워놓는 거예요.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이제 소득. 그래서 소득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계세요. 소득 요건이라고 하는데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고요. 이자하고 배당은 2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근로소득 금액은 5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저기 기타 소득은 300만 원 이하. 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아, 근로소득 금액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네. 총급여가 500만 원이고요. 총급여 500만 원 이하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나오면 150만 원 이하.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요거에 맞춰서 공제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실기 연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인적공제라 그래서 소득세는 인적공제예요. 그래서 인원수에 따라서 내야 되는 세금이 같다, 다르다라고 이제 초반에 몇 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나이 갖고 일단 구별을 해요. 그래서 그 나이가 어떻게 구별을 하도록 되어 있냐면은요.
몇 세로 되어 있어요? 20살 이하나 아니면 60세가 넘으셨을 때. 예. 근데 여기 보시면 나이무관에 보시면 첫 번째로 배우자.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혼을 일반적으로 한다라고 치면은 몇 살 넘죠? 20살 넘겠죠. 그래서 20살 넘으면은 넘어서 결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배우자분들이 그래서 배우자는 나이는 상관없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분들은 20살이 넘더라도 돈 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도 이제 소득이 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관련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소득금액, 돈 벌면 안 돼요. 그래서 소득금액은 100만 원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이자 배당은 아까 기준 금액이 2천만 원이라고 했었었죠.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월급으로 치면은 5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소득금액이라 그러면 뺄 거 뺀 거예요. 그래서 비용 같은 것들 뺀 거를 소득금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득금액일 경우에는 150만 원 이하일 때, 그 다음에 기타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일 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적어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공제하는 연습을 추후에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저기 뭐지? 이거는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되도록이시면 시험 끝나고 기출문제 들어가기 전까지는 나와서 수업 들으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거예요. 그때 뭐 프린트물도 좀 드려야 되고. 그래서 월요일 날 제가 준비를 해 놓을 테니까 그때 맞춰서 수업 월요일 이후에 기출문제처럼 뽑아서 드릴 테니까요. 일단 기본적인 것들은 기출문제는 추후에 드릴 거고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81페이지 거기 밑에 박스 보시면은요, 거기 박스 보시면 공제 대상 여부의 판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망하거나 일반적인 경우는 12월 31일 기준이에요. 그래서 거기 지금 보시면 381페이지 일반적인 경우는 12월 31일 기준이고, 사망 또는 장애 치유는 당해년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요거를 뜻하는 거예요. 뭘 뜻하냐면, 일반적인 경우는 12월 31일이에요. 그래서 예전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했다라고 나오면은 배우자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일반적으로는 몇 월 며칠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요. 12월 31일. 근데 이혼 소송 중이다 그러면은 아직 배우자는 있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법률론이에요. 그러니까 법률론이 있고 사실론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쪽으로 많이 봐요. 법률론 쪽으로 해서 법적으로 혼인 관계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론은 동거예요. 그래서 우리 TV 같은 거 보다 보면은 뭐 어떤 연예인이 뭐 사실혼 관계 중이다 이렇게 나오면은 동거 중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법적 다툼으로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뭐 이제 같이 살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사실혼일 경우에는 이길 수는 있는데 이기기가 쉽진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아직 동거를 인정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스웨덴 이제 외국인 분이 TV에 나와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스웨덴은 세 가지가 있대요.
예, 미혼, 기혼, 동거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동거를 인정하는 나라들이 많은데 아직 우리나라는 예, 법률론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혼인 관계여야만 예, 배우자로 인정해요. 따로 살고 있다 이런 건 상관없어요. 같이 살고 있다, 따로 살고 있다로 보는 게 아니고 법률론이냐, 사실론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좀 말썽들이 종종 일어나다 보니까 예, 이제 조금씩 변화가 되고는 있죠. 그다음에 그래서 사망하고 장애 치유는 당해년도예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사망하셨다 부모님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당해년도까지는 공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의료가 좋아져서 저런 경우 있잖아요. 예,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수술 받아서 장애가 치유되는 그 경우들도 실제 있죠.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세요? 그럴 경우에는 장애 치유가 되면은 당해년도까지는 장애인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82페이지 추가 공제. 그래서 그 추가 공제 옆에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기본 공제 대상자만 가능. 그래서 추가 공제를 받으시려면 기본 공제 대상자만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써드렸던 20세 이하, 뭐 60세 이상 이런 것들에 이제 맞으셔야만 가능하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경로우대 공제. 그래서 경로우대 공제는 70세 이상인데 이건 프로그램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요건 안 해오셔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100만 원. 그 다음에 장애인 공제. 이제 장애 갖고 계신 분들이 돈을 벌면 안 돼요. 돈 벌면은 자기 거 신고해야 됩니다. 왜냐면 소득세는 개인 단위 과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돈을 안 벌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부녀자 공제, 부녀자 공제하고 한부모 공제 잘 봐주세요. 특히 이제 여자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부녀자 공제는 이제 두 가지에 해당이 되면은 이제 부녀자 두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면은 예, 가능한데요. 일단 중요한 거는 3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종합소득 금액이 거기 교재에 다 있습니다. 그냥 저는 거기에 있는 걸 간단하게 정리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3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일명 맞벌이 공제라고 해요. 예, 그래서 맞벌이 하시는 여자분이 연소득이 3천만 원 이하야. 그러면은 이제 요 부녀자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자 공제는 50만 원이에요. 얼마라고요? 50만 원. 거기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세대주이거나 부양가족이 있을 때, 요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면은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세대주는 남자분이시긴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분들 요걸 일명 맞벌이 공제라고 하는데 원래 맞벌이 공제는 없어요. 그냥 기자들이 그 회계 관련돼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편하게 이해하시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세대주의거나 부양가족이 있을 때. 그 다음에 한부모 공제. 요거는 여자분들만 되거든요. 근데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네, 거기에 지문에 자로서 되어 있죠. 그래서 남자도 되고 여자도 가능합니다. 한부모 공제는. 왜 그러냐면 남자이면서 한부모일 수도 있고 여자분이 한부모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요즘에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왜냐면 이제 지금은 뭐 조금씩 좋아지고 있지만 이혼이 꼭 나쁜 게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직계 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직계 비속이 있고 직계 존속이 있어요. 요것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직계 비속이 자녀예요. 그 다음에 직계 존속이 뭐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이 이제 직계 뭐라 그래요? 존속. 그래서 직계 존속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를 받는데 문제가 뭐냐면 부녀자 공제랑 한부모 공제랑 이중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중 공제가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중 공제가 안 되냐면은요, 요럴 때는 요거 빼먹었구나. 한부모 공제만 가능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이중 공제가 돼버리면은요, 그 맨날 말 나오는 남녀평등의 위배가 돼버려요. 왜냐면 남자는 이 남자 공제라는 게 없잖아요. 부녀자 공제만 있지 남자 관련된 공제가 없어요. 근데 부녀자 공제하고 한부모 공제 다 해주면 150만 원을 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녀자 공제가 50이고 한부모 공제는 100이에요. 그래서 둘 다 빼줄 수는 없다. 왜냐면 그렇게 돼버리면 또 남녀평등 얘기가 또 나오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두 가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제 어느 쪽만 되도록 해준 거예요. 한부모만. 왜냐면 한부모가 100만 원이니까.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래서 요거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문제 풀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83페이지 보시면 물적 공제라고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이런 거는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주니까 필요 없고요. 네,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384페이지 특별 공제. 그래서 보험료 공제, 이제 공적 보험료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시험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한 파트는 아니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여기로 와주세요. 386페이지. 여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공제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뭐냐 연말정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 드릴 거예요. 나이 X 소득 동그라미. 그러면 요거 이제 앞으로 연습할 건데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되세요. 나이 그러면 아까 제가 20세 이하, 그 다음에 60세 이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X의 뜻은 뭐냐면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소득 그러면은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 금액 150만원 이하, 이자 배당 2천만원 이하, 기타 소득 금액 300만원 이하. 그래서 결론은 신용카드는 나이는 상관없는데 돈 벌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는 이제 앞으로 계속 연습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교재 보시면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일용 근로자는 연말정산 안 하니까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본인 플러스 소득금액 100만원.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형제자매가 쓰신 건 안 돼요. 형제자매가 쓴 거 안 되고, 그 다음에 명의가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형제자매분이랑 같이 사시는 분들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형제자매 이름으로 된 거는 안 됩니다. 100원도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거기 파란색으로 다 되어 있죠. 형제자매는 제외함에 유의해야 한다. 그래서 결론은 형제자매 거는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명의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건 가능합니다. 뭐는 가능하냐면 형제자매 안 되는데 형제자매가 내 카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또 돼요. 왜냐면 명의로 보기 때문에 누구 이름이냐 그게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공제 배제, 요거 나중에 공제 배제가 좀 중요합니다. 거기 파란색에 보시면 중고 자동차는요 10%만 가능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고 자동차를 카드로 사잖아요. 신용카드로 사시면 거기에 10%만큼은 신용카드 공제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 자동차 사실 때는 카드로 사시면 인정을 받을 수가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사업 관련된 거 안 되고 비정상 안 되고 자동차 안 되는데 자동차 중엔 중고 자동차는 됩니다. 새 차는 안 돼요. 그 뜻이에요.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 다음에 보험료 안 되고 공교육비 안 되고 공교육비 왜 안 되냐면 교육비 공제돼서 안 돼요. 그 다음에 취득세 또는 세금 낸 거 안 되고 제세공과금 안 되고 상품권 안 되고 국외에서 쓴 거 안 되고 이렇게 안 되는 거 되게 많은데 이걸 외워서 풀 수가 없어요. 100% 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양으로 좀 승부를 걸 겁니다. 최대한 많이 풀 거예요. 근데 수업 시간에 다 못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 못 푸는 거는 그 동영상 보고 푸시면 됩니다. 오후반이 시간이 그 저희보다 늦게 시작해 갖고 조금 더 세무하는 시간이 좀 더 길어요. 그래서 그때 보시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387페이지 거기 위에 보시면 중복 적용 여부라고 있거든요. 요거를 이중공제라고 합니다. 이거는 외우셔야 되세요. 그래서 보시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인정되는 거. 그래서 의료비 신용카드. 그 다음에 교복구입비 신용카드, 그 다음에 미취학 아동학원비 신용카드 이렇게 세 가지는 이중공제가 돼요.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의료비 병원 가실 때는 카드로 긁으세요. 그러면 무슨 공제 되세요? 이중공제 되세요. 그 다음에 교복도 교복 사실 뭐 근데 요즘엔 교복 살 일 거의 없죠. 거의 뭐 학교에서 그러니까 구나 아니면 시에서 지원을 대부분 해주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교복 살 때도 카드로 긁으시면 이중공제 되고 미취학 아동 학원비도 카드로 하시면 이중공제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387페이지 보시면 신용카드는 15%,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직불전자 지급수단 30%,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30%인데요 이 퍼센트는 안 외우셔도 돼요. 이거는 프로그램에 다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88페이지 위에 보시면 총급여액의 25%는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시려면
총 급여액의 몇 프로는 쓰셔야 돼요? 25%는 초과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총 급여액이 3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3천만 원에 25% 그러면 750만 원 넘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3천 정도 받으면 신용카드로 2천 정도는 쓰잖아요. 뭐 안 쓰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신용카드로 2천만 원을 썼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2천만 원에서 750만 원을 빼요. 그러면 1250만 원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신용카드 몇 프로라 그랬어요? 15%. 하시면 187만 5천 원 정도 나와요. 네. 근데 우리나라 최저세율이 6%고 그 다음이 15%거든요. 뭐 요거 계산은 안 나와요 저희 시험에. 만약에 최저세율에 걸렸다 그러면은 6%만큼 빼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저세율이 현재 6%예요. 소득세는. 그래서 6% 하시면은 11만 2,500원만큼 세금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6%보다 높은 게 15%거든요. 3천만 원 정도 벌면 한 6에서 15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187만 5천 원 곱하기 15% 하시면 281250. 2천만 원 써서. 그래서 생각보다는 아주 크진 않지만 받으실 수 있는 거는 받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쓰실 거면은 카드나 이런 걸로 쓰시면 좋은데 이거는 하나 알고 계셔야 돼요. 뭐는 하나 알고 계셔야 되냐면 뉴스나 아니면은 뭐 이런 정보 프로그램에 보시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써라. 근데 왜 그러냐면 25%까지는 15%만 되잖아요. 신용카드는. 그 다음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직불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써라. 이렇게 나오는데 어차피 여기에 걸려요. 이게 한도가 300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금 187만 5천 원이잖아요. 요게 300이 넘어가면은 300 이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카드든 뭐든 쓰실 때 흔적만 남기시면 돼요. 그래서 현금 냈으면은 현금 영수증 남겨 놓으시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가장 뭐예요? 안전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근데 계산은 컴퓨터가 다 해요. 저희가 계산하는 건 없어요. 그냥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 할게요. 저기 391페이지.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6%부터 현재 45%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적어드리면 6, 15, 24, 35, 38, 40, 42, 45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막 45%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45% 내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몇 프로 안 돼요. 왜냐면 거기 보시면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10억 원 초과거든요. 그러면 10억 원 넘기시려면 연봉으로 한 2, 30억 원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관련돼서 뭐 많이 걷느니 뭐 하느니 떠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 정도 내고 나서 그 다음에 떠드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일반 서민들은 여기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좀 많이 버신다 그러면 이쪽이고 이쪽은 신의 영역이에요. 35% 넘으려면은 이쪽은 억 단위로 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억 단위로 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 요 정도 내시면은 투덜투덜 돼도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여기에요. 저도 6 나올 때 있고 15 나올 때 있고 왔다 갔다 해요. 연말정산 준비 잘하면 6 나오는 거고 좀 준비를 좀 못하거나 그러면 15 나오는 거고 그러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쪽 30 넘어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연봉이 몇 억은 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요거는 아셔야 돼요. 6에서 몇 프로까지 있다? 15%까지 있다. 그래서 그리고 총 8가지로 되어 있다. 그래서 8단계라고 하고요.
초과누진 세율 관련돼서는 내일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일 끝낼 겁니다. 그래서 끝내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요거 한 1시간 정도면 끝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한 해 푸는데 몇 시간이 필요하죠? 2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푸는데 1시간, 맞추는데 1시간. 그래서 주말에 숙제를 하나 내드릴 거예요. 기출문제 하나 더 풀어오는 걸로. 그래서 그거는 내일 제가 정확하게 몇 회 더 풀어갖고 오세요 라고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2개를 맞출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는 내일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래 제 계획은 3일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뭐 3일만큼 할 거는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 끝내고 그 다음에 시간 되는 대로 또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